안녕하십니까. 바니형TV의 바니형입니다. 제가 또 오늘 드릴 말씀은요, 그 집값과 애를 갖다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신의 재산의 70에서 80%, 그러니까 서민들의 재산의 80% 이상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 대한민국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입니다. 그리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약간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값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국가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므로 그냥 집값 없는 분들, 집이 없는 분들도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산과 집값을 갖다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본의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일본의 집값이 폭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렇거든요. 인구가 줄는 이유는 저출산에 기인해서 인구가 준다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값을 갖다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집값을 갖다 지켜주는 것은 애의 출산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다 여러분들은 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집을 갖다 한 채 갖고 있는데, 상황이 좋으면 갖다 집을 갖다 정리를 하지. 그리고 그걸 갖다 은행에다 넣고, 나는 저렴한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살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집을 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집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의 집에 살기가 싫은 거예요. 월세로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가에서 살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월세나 전세로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집에 애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갖다 제가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를 키울 때 그 개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개라는 존재에서 그냥 보죠. 그러나 살다 보면 애정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이 생깁니다. 자, 그것과 똑같이 자기가 자가를 갖다가 마련하게 되면 그 집에 대해서 애정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그 집을 갖다 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당신의 집값을 갖다가 유지시키는 방법은 출산율의 증가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드립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일본의 사례를 갖다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당일 민족 국가죠. 그리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갖다 극도로 거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한민국은 이민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민 정책을 갖다 추진하려고 그러면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정부하고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민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는 순간 그 이민 정책을 갖다 추진하는 당은 권력을 잃어요. 그거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얘기했다가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작살났거든. 권력을 잃었거든. 자,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도 이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본이나 우리나 일본인 스스로 출산율을 올리든가 그것과 똑같이 한국인 스스로 출산율을 올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일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일본의 집값의 그런 패턴을 갖다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값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갖다가 증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한국인들의 제일 가치가 뭡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게 요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출산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자, 근데 여러분의 돈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7, 80%를 갖다 형성시키는 게 뭡니까? 집값이죠. 그 집값을 갖다가 어떻게 보존할 건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처럼 저출산이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집값엔 틀림없이 폭락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렸죠. 자가를 사는 사람들은 그 집을 갖다 팔기 싫어요. 그 집에 대해서 애정이 아주 깊거든. 그래서 한 채 가진 사람들은 그 한 채를 갖다가 한 채와 공동 운명체로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그 한 채를 갖다 들고 있어요. 그것이 한국인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갖다 보게 되면 집을 갖다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묻고 삽니다. 당신의 그 부는 누가 지켜줄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를 갖다 축축한 게 뭐예요? 자,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를 갖다 축적시킨 게 뭡니까? 부동산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집값이에요. 자, 1980년대 말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억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에서 잘 나가는 그런 아파트는 30억을 가죠. 30배가 올랐어요. 그것을 당신의 부를 갖다 축적시켜 준 것은 집값입니다. 자, 그러니 당신의 집값과 그리고 출산율을 갖다가 아기의 출산을 갖다가 연결시켜야 되고 당신의 집값은 아기의 출산율 증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갖다가 당신은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값을 올려주는 건 정부가 아니에요.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2021년에 대한민국 집값이 피크를 쳤죠. 그 피크를 치는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 인구가 정점에 있던 시점입니다. 그 정점에서 지금 내리막으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흘러내려가는 그게 점점 더 인구 감소가 커질수록 언젠가는 집값은 폭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자 합니다. 아기의 출산율의 증가가 당신의 부를 보장한다. 당신의 집값을 보장한다. 그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출산에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재산의 80% 이상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집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출산율 증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흘러가요. 그 일본에서 20억 가던 집이 지금은 얼마 갑니까? 잘해야 5억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번화가에 있는 쪽은 그렇지 않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 전체로 봐서는 특히 지방 쪽을 봐서는 형편없이 떨어져요. 자,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가 그 전에도 올렸죠. 부산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보수의 심장. 자, 보수주의자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의 집값도 떨어져요. 그러면 보수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심장에 있는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수가 대구 집값을 갖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구 집값을 갖다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출산율 증가밖에 없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진보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광주의 집값도 지금 계속 떨어져요. 그럼 광주의 진보의 심장이라는 광주의 집값을 갖다 진보는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심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심장에 사는 사람들의 부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산율 증가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집값을 올리는 방법, 진보의 심장인 광주의 집값을 갖다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출산율 증가밖에 없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서 대구의 집값과 광주의 집값을 갖다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딱 하나다. 출산율 증가밖에 없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단합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단합해서 대구하고 광주의 집값 좀 제발 좀 올려주세요.
제발 좀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의 집값을 갖다 올려주기 바랍니다. 아니, 부산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광주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표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진보와 보수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윤석열을 살리느니, 뭐 이재명을 살리느니, 그 사람들 대통령이 돼봤자 대한민국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갖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갖다 드립니다. 대한민국 한민족은 지금 같은 출산율을 유지하면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을 끝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 낳아보세, 애 낳아보세, 우리도 한번 애 낳아보세.